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내용으로 박창현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렌더링 주요 기능과 월드 제작, 애니메이션과 모델링 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매 버전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언리얼 엔진 5는 모든 산업의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을 위한 차세대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컨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엄청난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언리얼 엔진 5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번 데모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 매트릭스 IP를 활용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고퀄리티 시네마틱 인터랙티브 경험을 게이머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제 플스5와 XSX 시리즈에서 3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세계를 선보였는데요. 절차적으로 생성한 이 도시는 시네마틱 부분을 제작할 때 마치 촬영장처럼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상의 월드를 언리얼 5 출시에 맞춰 언리얼 엔진 5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 직접 만져보고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창작자분들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언리얼 엔진 5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실제 도시 샘플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영화급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렌더링 부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맵이 이제 바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서 사용한 도시 샘플 맵입니다. 참고로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면 저랑 똑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맵에서는 언리얼 엔진 5의 나나이트와 루멘, 그리고 버추얼 섀도우 맵과 템포럴 슈퍼 해상도 기능이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나나이트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보시면 큰 것들일 경우 액터 하나당 50만에서 400만 트라이앵글 정도 됩니다. 기존의 이런 하이폴리곤 이제 에셋들은 게임 엔진에서 퍼포먼스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로우 폴리곤과 함께 그 노멀 맵을 추출하는 과정과 그 최적화를 위해 또 여러 개의 LOD까지 만들어 주어야만 이제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나나이트 기능으로 인해 하이폴리곤 에셋들을 추가 공정 없이 그대로 게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했죠. 이제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이제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하이폴리곤 에셋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나나이트 활성화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에셋을 임포트 하실 때 켜주시거나 이미 임포트 되어 있다면 오른 버튼으로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이폴리곤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나이트 가상화된 마이크로 폴리곤 지오메트리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상화된 그 지오메트리란 쉽게 말해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스트리밍해서 렌더링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 샘플 맵은 거의 대부분 나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나나이트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는 마스크드나 이제 반투명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에셋들 빼고는 모두 나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이트의 이제 렌더링이 빠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나나이트는 미리 이렇게 수많은 트라이앵글들을 이제 128개씩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클러스터를 모아서 더 큰 클러스터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몇 개의 클러스터만 남도록 계층 구조식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데요. 그리고 만약 저 뒤에 있는 건물들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컴포넌트 단위로 가시성 판단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나나이트에서 클러스터 컬링 계산을 통해서 딱 보이는 부분들만 골라서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들이나 오브젝트들이 이제 겹쳐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부분만 렌더링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빠른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화면을 한번 그려놓고 나면 장면이 바뀔 때
그 바뀐 부분만 찾아서 업데이트하는 식이라서 더더욱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이트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를 통해 LOD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이 LOD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게다가 나나이트의 경우 폴리곤 수나 드로우콜, 메모리 제약도 없어서 아티스트 분들은 온전히 결과물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하이 폴리곤 에셋들을 그대로 게임에 사용할 경우 그 게임 패키지 용량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나나이트 안에 있는 그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여 원본 퀄리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도 최대 80% 정도의 트라이앵글 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하기 전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정보를 먼저 보시면 현재 399만 트라이앵글의 디스크 용량은 35메가 정도입니다. 우측 디테일 패널에서 상대 오차 정지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적용 후 이제 결과를 보시면 트라이앵글은 399만에서 58만으로, 그 다음 디스크 크기는 35메가에서 6메가로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결과도 원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나나이트에 대해 디스크에 저장될 경우 압축 효율 개선을 통해서 디스크 크기를 약 20% 정도 한 번 더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용량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비 메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나이트가 사용되지 못하는 플랫폼에서 대체되어 사용되거나 라이팅 계산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예비 메쉬 역시 이번에 그 상대 오차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도 형태만큼은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큰 규모의 월드에서 고품질 라이팅을 가능하게 한 루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멘은 새로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플렉션 시스템입니다. 보통 게임 그래픽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GI 효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GI 효과를 위해 미리 라이트를 베이크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또는 실시간 라이팅에서 GI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로파게이션 라이트 볼륨이나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해야만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라이트를 베이크한 것에 비해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루멘에서는 드디어 이제 라이트를 베이크하지 않고서도 훌륭한 품질의 실시간 GI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원하는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하게 복잡한 설정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루멘은 그에 비해 라이팅 설정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면 이쪽 벽이 이 빛이 이제 벽에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오브젝트의 관적각만으로도 이제 밝아진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컬러 블리딩이라고 하고요. 이 컬러 블리딩으로 인해서 반사된 빛만으로도 폐쇄된 공간 전체를 밝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프트 인다이렉트 쉐이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직접 받지 않는 그림자 영역 속에서도 리얼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것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미시브 머터리얼을 라이트로서 사용하시려면 라이트 빌드를 꼭 해야 했었는데요. 이제 루멘에서는 이미시브를 라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SSGI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 영역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벗어나도 라이팅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그 CT 샘플에는 라이팅을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단 두 개만 사용 중인데요. 제가 잠시 이 두 개의 라이트를 꺼보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 레벨에 라이트가 현재 하나도 없지만 이미시브 머티리얼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야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들은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 복잡한 모델들에다 직접 간접광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루멘에서는 메시 디스턴스 필드와 이제 표면 캐시라는 것을 활용하여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모드 중에 루멘씬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라이팅과 리플렉션이 계산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팅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로우 퀄리티의 메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 메시 디스턴스 필드에서 생성한 볼륨메트릭한 데이터로 이렇게 단순화된 메시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머티리얼이나 라이팅에 대한 정보를 이제 표면 캐시라는 곳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멘은 이 표면 캐시의 라이팅에 대한 정보를 계속 누적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간접강 계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루멘씬을 확인하시면 쉽게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간접강과 리플렉션이 함께 계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는 라이팅과 리플렉션은 별도의 시스템이어서 라이팅과 리플렉션이 서로 다를 경우 아티스트 분들이 그 부분을 어색하지 않도록 맞추기 위해서 좀 애를 쓰셔야 했는데요. 이제 루멘에서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GI와 리플렉션이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방향에 맞춰서 리플렉션도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루멘을 사용하실 때에는 더 이상 리플렉션 캡처를 배치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버추얼 섀도우 맵입니다. 버추얼 섀도우 맵은 큰 규모의 월드에 이제 나나이트를 사용한 고해상도 에셋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무리 없이 디테일한 그림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섀도우 방식에 비해서 그림자와 그 오브젝트와의 그 섀도우 바이어스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 트레이스에서만 가능했던 그 소프트 섀도우 표현도 쉽게 가능한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소스 반경 값을 올려주면 네, 이렇게 쉽게 소프트 섀도우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규모 오픈월드에서 일관성 있는 그림자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다이나믹 섀도우와 이제 미리 베이크한 섀도우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주 큰 월드일 경우 라이트 빌드를 할 수가 없어서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와 파 섀도우를 섞어서 써야 하는 등 복잡한 설정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섀도우 맵에서는 이제 그런 설정 없이도 넓은 월드를 균일한 밀도로 섀도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먼 거리까지 균일한 섀도우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라이트당 16K 크기의 가상화된 페이지를 사용하여 거리에 따라 알맞게 분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거의 동일한 그림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저장한 그림자는 그대로 캐시하여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시된 부분은 이제 녹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다이나믹 섀도우가 필요한 스켈레탈 메시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 부분만 잘라서 캐싱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또 참고로 월드 포지션 옵셋을 사용한 그 흔들리는 나무의 경우도 캐싱이 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기존 디렉션 라이팅에 있는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처럼 일정 거리까지만 캐싱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캐싱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템포럴 슈퍼 해상도입니다. 기존 템포럴 안티 에일리어싱의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고요. 1080p나 2K 정도의 해상도만 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4K 렌더 퀄리티로 출력을 해주어서 프레임 레이트 및 렌더링 퀄리티를 모두 향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고스팅 현상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요. 참고로 여기 언리얼 엔진 5부터 에디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뷰포트 옵션에 지금 100%라고 이제 스크린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4K 모니터일 경우에 이제 50%로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템포럴 슈퍼 해상도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퍼센테이지를 심하게 30%까지 낮춰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져서 엄청나게 지글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전에 사용하던 템포럴 안티에일리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현상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템포럴 슈퍼 해상도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스크린 퍼센테이지가 30%인데도 기존 템포럴 안티에일리싱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디테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 샘플이 영화급 퀄리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전에 그 설명드린 나나이트와 루멘, 그리고 버추얼 섀도우 맵,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템포럴 슈퍼 그 해상도의 그 조합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리얼 엔진 5의 오픈월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큰 규모의 월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한 번에 로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로딩 구간별로 일일이 서브 레벨로 나누어 그 스트리밍 관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액터를 이제 다른 서브 레벨로 옮겨 할 경우에는 각각 서브 레벨을 모두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았었는데요. 게다가 그 작업자들끼리 이제 한 레벨을 이제 동시에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먼저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음 사람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서 보다 더 쉽게 제작하고 작업할 때 서로 병력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픈월드 기능들을 거기에 맞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샘플은 언리얼 5의 오픈월드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이 되었고요. 이 도시의 총 면적은 약 17km 평방미터 정도이고 이 월드에 배치된 액터만 10만 개 이상이지만 그 월드 파티션 기능을 이용하여 이 모든 액터들은 자동으로 스트리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 파티션의 그리드 시스템에 이제 원하는 그 로딩 구간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기존 서브 레벨별로 이제 나누어 액터를 배치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하면 그리드 시스템으로 인해 알아서 계층적으로 로딩, 언로딩을 관리해 줍니다. 대신 그 월드 파티션에서 그리드 로딩 구간을 너무 크게 설정할 경우 너무 많은 액터들을 이제 한 번에 로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거리 이후부터는 월드 파티션 그 HLOD를 이용해 미리 생성해둔 액터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CT 샘플의 월드 세팅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월드 세팅에서 런타임 세팅의 그리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128m 구간씩 128m마다 로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이제 128m 이후부터는 이제 미리 생성시켜 놓은 이제 HLOD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심의 경우 HLOD를 이용하여 미리 최적화시킨 에셋들이 중경이나 원경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LOD 설정을 눌러보면요. 256m 구간씩 인스턴싱 시켜서 묶은 에셋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8m마다 로딩 하게 되어 있고요. 768m 이후부터는 여기 부모 레이어의 설정을 눌러보면 알 수 있는데요. 256m 크기 구역 전체를 단 하나의 메쉬와 하나의 머티리얼로 단순화시킨 것을 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실제 로딩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드 디버그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총 두 개의 그리드가 보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레벨에 배치된 이제 액터들의 로딩 상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HLOD의 로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128m씩 로딩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768m씩 로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68m 이상부터는 그리드 없이 이제 엄청나게 미리 단순화시킨 메시 에셋들이 이제 항상 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여기 카메라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한번 선택해 보면요. 아웃라이너를 이제 살펴보시면 레벨에 배치된 액터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좀 제가 멀리 있는
이제 118m 이후에 있는 멀리 있는 건물을 선택할 경우에는 액터명이 이제 HLOD 0으로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HLOD에 의해서 생성된 액터들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있는 건물들을 이제 선택해 보면 액터 이름이 HLOD 1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 한 메쉬와 한 머터리얼로 단순화된 에셋인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HLOD가 없으면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HLOD가 이제 사라졌고 이제 월드 파티션에 배치된 액터들만 이제 128m씩 로딩되고 이제 언로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도심 같은 경우 중정이나 멀리 있는 건물들은 이제 그런 건물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HLOD와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HLOD를 생성하실 때에는 에디터 그 빌드 메뉴에서 HLOD 빌드로 이제 생성을 하시거나 커맨드 리스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LOD 빌드 할 때에는 이제 처음에만 에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 빌드부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오픈월드 기능 중에 이제 액터당 한 개의 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한 레벨을 서브 레벨로 나누어 작업자 간의 이제 충돌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월드의 크기가 커질 경우 이제 함께 작업해야 할 인원들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서브 레벨로 이제 무한정 나눌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 작업에 대한 병목 현상은 없앨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액터당 한 개의 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제 추가한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 레벨과 액터 간의 관계를 끊어서 더 이상 액터들을 수정하고도 레벨을 함께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액터에 대한 정보는 이제 레벨에 저장되지 않고 익스터널 액터라는 폴더에 따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레벨이 월드 파티션일 경우에는 이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존에는 그 간단한 수정일지라도 매번 레벨을 통째로 저장해야 했지만 이 기능으로 인해 이제 수정한 액터들만 골라서 저장하고 퍼포스 같은 환경에서 보다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오픈월드 기능 중에는 데이터 레이어가 있는데요. 기존 서브 레벨처럼 월드에 너무 많은 액터들을 이제 관리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디터나 런타임에서 상황에 따라 이제 레이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서 데이터를 로드, 언로드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밤과 낮의 구성을 바꾼다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상황을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여러 액터들을 서브 레벨로 묶어서 스트리밍 관리하실 때에 만약 서브 레벨과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더 잘게 서브 레벨을 나누어 관리해야 하거나 했지만 이제 데이터 레이어는 액터마다 그 여러 개의 데이터 레이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하고 안 보여야 하는지만 관리하시면 알아서 중복된 액터들의 스트리밍을 관리해 주게 됩니다. 또한 그 인게임 시네마를 위해 이제 레벨 시퀀서가 플레이되는 잠깐 동안에만 특정 액터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퀀서 플레이 전에 필요한 액터들을 미리 로드하고 플레이한 후에는 다시 언로드 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액터들을 데이터 레이어에 넣어 놓고 프로그래머나 TA 도움 없이 직접 레벨 시퀀서에서 필요한 액터들을 바로 로드, 언로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정식 버전부터는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관리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레벨 인스턴스와 패킹된 레벨 인스턴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월드가 엄청나게 클 경우 이제 매번 액터들을 일일이 배치하여 채우는 것은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수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의 액터들을 이 레벨 인스턴스로 묶어서 관리하시면 일일이 배치하는 작업량도 크게 줄고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인스턴싱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함께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레벨 인스턴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하나의 작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런타임 시 레벨 인스턴스는 월드 파티션에 이제 원래 배치되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됩니다. 대신에 기존 레벨은 이제 서브 레벨까지는 불러오지 못했는데요. 이 레벨 인스턴스에서는 이제 서브 레벨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하여 서브 레벨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레벨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패킹된 레벨 인스턴스는 위에 방금 전 설명드린 레벨 인스턴스와는 좀 다르게 오로지 스태틱 메시나 인스턴스드 스태틱 메시, 하이어라키 인스턴스드 스태틱 메시만 사용 가능합니다. 큰 월드일수록 이제 되도록 가능한 한 이제 인스턴싱을 많이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도시 샘플의 건물들처럼 반복적인 에셋 사용이 많은 곳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패킹된 레벨 인스턴스를 수정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여러 개 또는 수백 개의 레벨 인스턴스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이 하나만 레벨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도 바로 동일하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월드를 꾸미실 때는 이 레벨 인스턴스는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 5의 이제 오픈 월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이 캐릭터는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 이제 나왔던 이제 여자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와 이제 배경의 퀄리티가 영화급으로 올라가면서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마야나 맥스에서 세팅해야만 했던 고급진 애니메이션 세팅들을 이제 언리얼 에디터에서도 거의 똑같이 세팅할 수 있는 컨트롤 릭부터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 릭은 메타휴먼을 받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마네킹이나 에코 캐릭터의 컨트롤 릭 프로젝트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캐릭터에 직접 컨트롤 릭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언리얼 엔진 안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고, 또한 캐릭터끼리 애니메이션을 공유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기존 맥스나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가져오실 필요 없이 바로 에디터 내에서 애니메이션 키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작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키 작업을 보다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능들을 추가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양의 컨트롤러들을 이제 선택하기 쉽도록 애님 아웃라이너가 이제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포즈 저장 기능으로 페이셜 애니나 이제 바디 애니메이션 등을 이제 다른 캐릭터끼리와도 이제 공유가 가능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빠르게 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DCC 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이제 트레일 기능이 추가되어서요. 에디터에서도 이제 직접 커브를 가지고 이제 동선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하는 법을 보여드리면요. 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 전환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스페이스 전환을 하려면 컨트롤 릭 설정을 좀 미리 좀 복잡하게 설정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이제 레벨 시퀀서에서 쉽게 이렇게 부모를 추가하여 그 부모를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제 다른 붕으로 설정하여 따라가지 않게도 이렇게 쉽게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IK-릿과 IK-리타기터 기능을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스켈레톨 구조를 가진 캐릭터끼리도 이제 쉽게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수준의 리타기팅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거나 모션 빌더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와야 했는데요. 또 그럴 경우 이제 캐릭터들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중복해서 추가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 IK 리타기터를 사용하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에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런타임에서도 바로 리타기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불가사리 캐릭터의 경우 마네킹과는 전혀 다른 본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IK 릭에서 풀바디 IK 설정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잘 되죠. IK 리타기터에서 손과 발끝까지 정확하게 매칭시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타깃 포즈나 IK 옵셋을 적용하여 원하는 포즈로 변형시켜서 리타깃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 캐릭터에 대한 기능이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스턴스 매칭으로 이제 캐릭터의 이동 속도가 변경되었을 때 캐릭터의 발의 스텝 간격을 절차적으로 밀리지 않게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포즈 워핑인데요. 하나의 애니메이션 소스만으로도 캐릭터 방향에 맞춰 절차적으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션 워핑인데요. 루트 모션의 이동 거리를 이제 타겟 거리에 맞춰서 그 거리를 절차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리 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스나 마야 같은 DC 툴에서만 해야 했던 여러 작업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모델링 모드를 선택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DCC 툴처럼 도형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스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엣지를 바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디바이드 기능으로 면을 늘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괜찮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은 이제 그 큐브 그리드라는 툴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만드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문도 쉽게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좀 덮어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용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퀵셀에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그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브릿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나나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미리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드래그하면 프리뷰 메쉬로 바로 작업하실 수 있고요. 나나이트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때 자동으로 프리뷰 메쉬와 교체해 주게 됩니다. 이런 사진 측량 툴로 제작된 에셋을 또 수정해야 할 때는 이 모델링 툴에서 이제 레틱스를 사용하여 이렇게 빠르게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곤 수도 여기서 직접 줄여줄 수 있는데요. 네, 금방 이렇게 폴리곤 수를 줄여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여기에서 엔진 내에서
또 직접 그 UV 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의 UV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그 기능을 골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이 폴리곤과 그 로이 폴리곤을 사용하여 노멀 맵이나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텍스처도 베이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노멀 맵이 추출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래서 수락을 누르면 파일로 이제 텍스처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오메트리 스크립트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샘플인데요. 블루프린트를 이용하여 이제 후디니처럼 절차적으로 메쉬를 생성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박창현 님이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